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는 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푸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인적인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는 결코 푸틴의 승리가 될 수 없다. 푸틴이 도시를 탈취할 수는 있지만 그는 결코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푸틴의 글로벌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유와 미국인에 대한 대가는 내일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이 통했던 것일까요? CNN은 미국 고위급 관리의 분석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된 러시아 군사자산의 8에서 10%가 현재 파괴되거나 작동 불가능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손실된 장비에는 탱크, 항공기, 대포 및 기타 군사자산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CNN이 지난주 러시아가 군사자산의 3에서 5%를 잃은 것으로 추정됐을 때 보고한 손실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도 자산의 비슷한 비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으로 손상이나 수리 필요가 손실의 2~3배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의 손실이라면 30%의 손상을 입었다는 말이 되고, 이는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셈입니다. 20%의 손실이 되면 작전 수행 불가이며 30%까지 손실을 입으면 전멸 판정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잘 싸우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 때문에 전쟁에 있어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8일 되던 지난 3일 러시아군 수송대가 64km에 걸쳐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거의 눈에 띄는 진군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 호송대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기계 결함, 혼잡으로 인해 진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물류 및 유지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저항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퇴한 국방부 참모 전문가이자 군사 역사 블로거인 트렌드 텔렌코는 버려진 러시아 판치르 S-1 체르 미사일 시스템의 사진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긴 사파가 포함된 트위터 스레드에서 러시아의 타이어가 또 다른 큰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 차량 감시관이었던 그는 군용 트럭 타이어를 몇 달 동안 한 장소에 그대로 두면 측벽이 햇볕에 부서지기 쉽고 판치르 SR의 타이어처럼 고장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아무도 그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학자이자 정부 고문인 자칭 타이어 전문가인 칼 무스도 텔렌코의 말에 동의하면서 타이어에 대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장비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대형 트럭 형태가 아니라면서 중국 군용 타이어, 특히 황해 YS-20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소말리아와 수단에서 처음 접한 타이어이며 그것은 우수한 미슐랭 XJ 군용 타이어 디자인의 나쁜 중국 복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질 나쁜 복제품이 러시아 군사 차량에 들어가면서 값비싼 장비들에 대한 손실이 커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군사 장비의 뻥 스펙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번 침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들어온 다수의 러시아 군들이 맥없이 무너지며 포로가 되는 상황이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더 이상 징집병을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방송된 메시지에서 징집병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참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예비군 수집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과 관련한 확고한 목표들은 우리 직업군인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러시아 인민을 위한 안보와 평화를 효과적 방식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어기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문을 닫도록 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8일 말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반도체와 다른 첨단 기술을 제공하면 해당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제재하면서 화해의식 제재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로 간 이근 전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를 두고 국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일본에선 뜻밖의 찬사가 쏟아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7일 일본 한류 전문 매체 와우코리아는 이전 대위가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한국을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며 우크라이나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대위가 한국 정부와의 마찰에도 출국을 강행했으며 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는 우리가 돕겠다며 입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뜻밖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서는 이전 대위를 응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는데요. 혐한, 혐중 댓글이 많이 달려 내 누이의 소굴이라 불리는 야후재팬에서 보기 드문 반응이 쏟아진 것입니다. 먼저 나라가 움직이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 도전이겠지만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생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댓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다만 러시아에 포로로 붙잡히는 일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가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말려들게 될 것이고 조국에서는 악인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며 이전 대위의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의 극단적인 반일활동, 난장판 대통령 선거 등을 보면서 매번 분노했는데 이전 대위 행동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이전 대위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한국에 있다니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일본에서도 70명의 의용군에 지원했으나 국가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국가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관철하다니 용감하다고 이전 대위를 추켜 세웠습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의 징병제와 특유의 희생정신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징병제인데다 북한과의 긴장 상황이 수시로 조성된다. 언제 전쟁에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환경에서 한국인의 조국 수호 의지는 일본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 이수연 씨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21년 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청년을 기억한다. 독도,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도 많지만 한국인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인정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 감정은 좋지 않지만 이전 대위에게만큼은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 멋있다. 대단한 결심이다. 존경스럽다. 칭찬받을 일이다. 아무도 이전 대위를 나무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갑론을박 의견과는 다르게 일본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올라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